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스킨케어 인생템 편을 찍었었는데 이번에는 메이크업 제품 인생템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제가 워낙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들만 사용을 해서 영상이 지겹도록 나온 제품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한 영상에 정리를 해놓고 싶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삐아 쉐이드 앤 섀도우 모테 분위기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정말 붉지도 않고 그렇다고 브라운기가 많이 도는 컬러도 아니어서 정말 이름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분위기가 생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섀도우예요. 조금 묘한 색감인데 흰기가 돌아서 막 뜨는 그런 색상이 아니라서 정말 예쁜 컬러거든요. 저는 얘로 음영을 할 때 사용해주기보다 브라운 컬러로 먼저 음영을 주고 마지막에 이런 똥똥한 섀도우 이런 블렌딩 섀도우로 묻혀서 넓게 이렇게 마지막에 블렌딩을 해주고 있거든요. 음영까지 줬는데 뭔가 조금 허전한 것 같다 싶을 때 마지막에 이거를 얹어주면 제가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조금 탁한 색깔이다 보니까 그런 음영이 조금 안 어울리는 톤들 빼고는 다 잘 어울리실 것 같은 그런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가 코 쉐딩으로 정말 자주 사용하는 미샤 코튼 컨투어 스모크드 헤이즐 컬러입니다. 제가 주로 쉐딩할 때는 이 레어카인드 컬러를 사용해주는데 이 레어카인드도 붉지는 않은데 뭔가 묘하게 코 쉐딩을 하면 조금 붉게 올라오는? 조금 어둡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회색빛이 많이 도는 이 미샤 쉐딩을 코 쉐딩할 때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외곽에 쉐딩을 해주면 묘한 붉은기? 조금 주황색? 그런 기가 티가 나진 않는데 얼굴 코가 딱 중앙이다 보니까 색감이 조금 가운데에 올리면 바로 티가 나더라고요. 이게 정말 딱 그냥 그림자 색상 같아요. 아멜리가 원래 쿨톤 쉐딩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붉은기도 없고 해서 좋기는 한데 제 피부톤이 조금 어둡다 보니까 저한테는 약간 티가 안 나는 너무 밝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얘는 명도도 채도도 정말 딱이어서 코 쉐딩할 때 정말 잘 써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힙펜이 드러나는 게 드문데 이렇게 힙펜이 드러날 만큼 아주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단종될까봐 2개나 쟁여놨어요. 그리고 얘랑 같이 이 에뛰드 브러쉬 311번 아이섀도우 블렌딩 브러쉬 제품을 같이 사용해주는데 제가 좀 코끝이 뭉툭한 편이어서 조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블렌딩 브러쉬가 정말 조각해주기가 좋더라고요. 보통 코 쉐딩 브러쉬라고 하면 두꺼운 약간 모량이 많은 큰 그런 브러쉬들인데 그거를 이렇게 넓게 훑어줄 때는 좋지만 저처럼 약간 코끝에 조각을 해줘야 한다든지 좁은 부위만 칠해줘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로 사용을 해주는데 이게 이름에 걸맞게 정말 블렌딩이 잘 돼요. 그냥 처음에 한 획을 그냥 그어줘도 블렌딩을 여러 번 한 것처럼 경계가 딱히 잘 안 지더라고요. 얘는 코에 써보고 너무 좋아서 아이섀도우 블렌딩 할 때도 쓰려고 하나 더 샀어요. 그 다음에는 브루조아 립 펜슬 5호 색상이에요. 그때 누드립 영상에서 이 펜슬이 나왔었는데 브루조아 펜슬 중에서 누드립으로 제일 유명한 거는 이 2호 베주아 크로케 색상인데요. 이거는 정말 품절도 여러 번 됐을 정도로 인기가 엄청 많은 컬러인데 저는 이 2호 컬러는 이렇게 너무 누디해서 저는 입술선 딸 때조차도 못 쓰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5호 컬러는 2호보다 조금 더 진하고 회색빛이 많이 도는 컬러예요. 회색빛이 그래도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입술선 외곽을 따주면 그림자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외곽 따는 것도 귀찮아서 잘 안 했었는데 이거를 사고 나서는 꼭꼭 오버립 할 때는 사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것도 품절될까봐 쟁여놓으려고. 그 다음에는 이 토니모리 틴트인데요. 그 파우더룸 영상에서 브랜드 담당자분들이 나와서 그 브랜드 상품을 영업하는 그런 영상을 봤었는데 그
그 담당자분께서 이 틴트를 갖고 나오셨어요. 그 영상에서 봤을 때에는 조금 브릭톤 같긴 했는데 이게 정말 딱 제 MLBB 컬러예요. 정말 누드립도 아니고 제 입술색이랑 정말 비슷한 색상이더라고요. 보시면 브릭 컬러는 아니고 약간 모브빛? 제 그런 컬러인데 차분한 그런 색상이에요. 여기에서는 조금 오렌지빛이 섞여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겨울 딥 그리고 가을 딥이 섞여있는 퍼스널 컬러인데 생얼에 발라도 정말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크림 바르고 얘만 발라주면 제 민낯인데 조금 더 뚜렷해진 민낯처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 에어리 벨벳 같은 그런 제형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입술에 주름이 조금 많은 편인데 그런 에어리 벨벳 같은 제형은 바를 때부터 조금 입술 주름에 잘 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립 제품이 저는 발색이 좀 잘 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제형 같은 경우에는 발색도 진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제형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또 그런 제형이 아니에요. 딱 이름에 걸맞게 블러 틴트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술 주름 부각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이고 지속력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제 친구한테도 한번 이거를 발라줬었는데 친구도 영업당해가지고 산다고 했거든요. 생얼에 그냥 간단하게 바를 립 찾으시는 분들은 이 립 정말 추천드려요. 그 다음으로는 더샘 스튜디오 컨실러 제품이에요. 원래 제가 이 컨실러 말고 엄청 유명한 컨실러도 한 고등학교 때부터 썼으니까 거의 한 10통 넘게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컨실러를 여드름보다는 다크서클이나 어두운 부분 가리려고 사용을 많이 하는데 다른 컨실러들은 지속력이 별로 안 좋아서 다크서클을 가렸을 때 다크닝이 되게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쓰더라도 더샘으로 항상 돌아왔었는데 그냥 더샘 세일하길래 컨실러를 사려고 더샘에 갔는데 그 직원분이 새로 나온 건데 훨씬 더 좋다라고 추천을 해주시길래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전 버전? 그 더샘 유명한 컨실러를 썼을 때 조금 두꺼운 감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두꺼워서 지속력이 좀 길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훨씬 얇게 발리지만 밀착력이 더 높아져서 지속력이 진짜 엄청 길더라고요. 매트 파운데이션 중에 조금 픽싱력이 좋은 그런 파운데이션들은 바르고 이렇게 바로 펴발라줘야 되잖아요. 약간 얘도 그런 느낌인데 퍼프보다는 손으로 조금 녹여서 바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주는데 손으로 그냥 톡톡톡 쳐줘도 밀착이 정말 잘 돼요. 그 다음으로는 메이블린 폴시 볼륨 마스카라입니다. 저는 속눈썹이 깔끔하게 올라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것보다 저는 조금 뭉치면서 올라가는 거를 좋아하는데 속눈썹 끝부분이 이렇게 인형 속눈썹처럼 이렇게 뭉치는 게 아니라 이 뿌리 부분을 조금 뭉치게 일부러 이렇게 비벼주는 편인데 그러면 왜 속눈썹 연장을 하면 생얼에서도 물론 연장을 길게 해서도 있지만 좀 풍성해지면 아이라인이나 따로 화장을 하지 않아도 눈이 되게 또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뿌리 부분을 이 마스카라로 조금 풍성하게 만들어주면 눈이 훨씬 또렷해 보이더라고요. 테크닉은 똑같이 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볼륨 제품을 사용해도 꼭 얘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볼륨감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다만 조금 단점이라고 하자면 외국 제품이다 보니까 솔이 넓고 커서 눈두덩이에 자꾸 묻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그 정도는 닦아내면 되니까 감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20통은 좋게 넘게 사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진짜 얘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더샘 샘물 싱글 블러셔 PK07 브리즈 뮬리 색상이에요. 블러셔를 저는 아예 안 발랐었는데 안 바르니까 중안부가 비어 보여서 너무 창백해 보이고 허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블러셔를 발라봐야겠다 하고 블러셔를 찾아다녔었는데 한국에는 핑크 아니면 오렌지
아니면 코랄 세 가지로 되게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랑 조금 달라서 그래서 블러셔 유목민으로 한창 살고 있었는데 이 색깔에 저는 정착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딱 보시면 붉은기도 없고 주황기도 없고 또 그리고 명도도 그렇게 밝지 않아서 정말 저한테 딱 맞는 그런 색상이더라고요. 약간 누드빛이라면 누드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다른 누드빛 블러셔들을 많이 사봤었는데 누드빛이라고 해도 묘하게 얼굴에 올리면 주황빛이 돈다거나 아니면 붉은빛이 돈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런 붉은기라든지 주황색이라든지 그렇게 안 되고 발라주면 딱 이 중안부를 채워주면서 적당히 혈색이 도는 정도? 그 정도로 만들어주기 정말 딱 좋은 그런 블러셔예요. 그리고 저한테 명도도 맞지만 흰기도 없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누드팝을 사볼까도 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렇게 탁한 색상이 아니라 흰기가 조금 도는 맑은? 밝은? 그런 색상이라서 제 톤이 좀 어둡다 보니까 그런 밝은 색상은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상이랑 조금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흰기 돌고 쨍한 그런 블러셔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색상을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아이오페 에어 쿠션 스킨핏 톤업 제품이에요.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다 보니까 파데프리에 요새 빠져 있는데 선크림도 잘 안 바르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마스크를 경계로 주근깨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크림이라도 좀 잘 바르고 다니려고 하는데 근데 특유의 끈적끈적함이 이 손에 묻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쿠션을 사용을 했었는데 선쿠션 하면 유명한 게 식물나라 선쿠션이잖아요. 두 가지 색상을 다 사용을 했었는데 식물나라 선쿠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냥 정말 선크림을 이 쿠션 통에다가 짜서 그대로 바르는 느낌? 그래서 조금 묽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색깔도 저는 분홍색보다는 오히려 하얀색을 더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분홍색 그런 톤업 크림, 분홍색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면 얼굴에 그렇게 붉은기가 많은 편도 아닌데 조금 묘하게 얼굴이 붉어지는? 발그레해지는 게 아니라 붉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톤이 너무 둥둥 떠다녀서 그런 분홍색 들어간 거는 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얘도 보시면 약간 이렇게 붉은빛이 돌아요. 그런데 얘는 분홍색이라기보다는 약간 살구빛? 애프리콧 색상인데 여기서 봤을 때 좀 색상이 밝은데 바르면 파운데이션 같은 그런 색감처럼 발리거든요. 이런 입가라든지 다크서클, 눈가 주변 그런 부분까지 톤 정리를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톤업 크림처럼 엄청 밝게 되는 건 아닌데 얼굴 톤보다 진짜 0.5톤 정도 밝게 되면서 깔끔하게 톤 정리를 해주니까 톤업 크림이나 이런 거 바를 때보다 훨씬 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보고 너무 반해서 정말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조금 이걸 쓰면 묘하게 간지럽기는 한데 그래도 그걸 안고 갈 만큼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짠! 요렇게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잘 사용하는 메이크업 제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에 자주 나오던 제품들이라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정말 제가 잘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이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저랑 같은 퍼스널 컬러를 가지신 분들의 인생템도 뭔지 궁금한데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